QLD나 TQQQ 들고 계신데요. 수익이 조금만 나면 손이 먼저 매도 버튼으로 가고, 손실나면 오히려 더 사고 싶어지고, 원금만 오면 제발 빨리 탈출하고 싶으셨죠? 그게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간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인 QLD, TQQQ는 그 본능을 몇 배로 증폭시켜버립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잡겠습니다. 왜 버는 주식은 도망치고 잃는 주식은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심리로 끝내지 않고 계좌에서 실제로 바뀌는 행동으로 연결해서 끝에는 바로 써먹는 매도 매수 규칙까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신 계좌에 벌어지는 가장 흔한 장면부터요. 파란불인 종목은 하루 종일 쳐다봅니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찍으면 현실을 보기 싫어서 앱을 덜 켭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적처럼 원금 근처가 오면 그때 갑자기 손이 빨라집니다. 살았다 싶어서 바로 던집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종목이 더 오릅니다. 그때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 내가 버틴 건 몇 년인데 결과는 겨우 몇 %. 근데 내가 팔자마자 날아가네. 이게 바로 처분 효과의 정석입니다. 반대로 빨간불인 종목은요. 수익이 10%만 나도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지금이라도 챙겨야지. 이거 다시 내려오면 어쩌지. 그래서 빨리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상승장은 원래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길게 갑니다. 수익을 키우는 구간은 대부분 당신이 이미 팔고 난 다음에 시작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핵심은 두 개입니다. 손실 회피 성향과 확정 욕구입니다. 손실 회피 성향은 단순합니다. 같은 금액이면 버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뇌가 자동으로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손실을 확정하는 순간 고통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뇌는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를 수도 있잖아. 손절은 패배야. 지금 팔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이 한 문장이 사람을 몇 년씩 묶어둡니다. 그럼 수익은 왜 못 들고 가냐고요? 이건 확정 욕구입니다. 사람은 불확실한 큰 이익보다 확실한 작은 이익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이겼다는 증거를 빨리 갖고 싶거든요. 특히 한 번이라도 크게 물린 경험이 있으면 작은 수익이 더 소중해집니다. 고통을 다시 겪기 싫어서요. 여기서 QLD, TQQQ가 등장합니다. 이 두 종목은 변동성이 큽니다. 오르고 내리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당신 뇌가 느끼는 감정도 더 빠르고 더 큽니다. 수익이 조금만 떠도 손실로 바뀌는 상상이 바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익절이 빨라집니다. 반대로 손실이 뜨면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 고통을 끝내기 위해 원금 회복이라는 탈출구에 집착합니다. 원금만 오면 바로 나갈게요. 이 다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당신의 원금 위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금 근처에서 파는 행동은 겉보기엔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좌를 망가뜨리는 습관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승장에서 수익은 잘라먹고 하락장에서 손실은 늘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계좌는 이렇게 변합니다. 처음에는 종목이 여러 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빨간 애들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빨간 애는 못 팔고 파란 애는 이미 팔아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계좌가 점점 쓰레기통처럼 느껴집니다. 쭉정이만 남아있는 느낌. 이 말이 진짜 무섭습니다. 당신이 계좌를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매도 습관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해결은 무엇이냐? 마음 다잡기 아닙니다. 참기 아닙니다. 의지로 이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으로 매도할 때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해결은 시스템입니다.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내가 할 행동을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지금부터 바로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QLD, TQQQ 같은 변동 큰 종목일수록 아래 규칙이 없으면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이 패턴에서 절대 못 나옵니다. 첫째, 매수 이유를 한 문장으로 고정하세요. 이건 멋있게 쓰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팔기 위해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나는 나스닥의 장기 성장에 베팅한다. 나는 반등이 아니라 추세를 먹는다. 나는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유동성 흐름을 탄다. 이 문장이 없으면 당신은 하락장에서 매수 이유를 매일 바꿉니다. 오늘은 장기 투자, 내일은 단타, 모레는 존버, 그 다음은 물타기. 결국 기준이 무너집니다. 둘째, 손절은 가격이 아니라 시나리오 훼손으로 잡으세요. 가격만 보면 손절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흔들리니까요. 대신 조건을 두 줄로 만드세요. 가격 조건 하나,
시간 조건 하나. 예를 들면 매수 후 일정 % 이상 하락했는데 동시에 일정 기간 안에 회복 흐름이 안 나오면 그때는 인정하고 정리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리라는 단어를 손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갈아탄다고 생각하세요. 궁합이 안 맞는 종목을 포트에서 빼는 겁니다. 내 성향과 안 맞는 변동을 끊는 겁니다. 이건 패배가 아니라 리밸런싱입니다. 셋째 익절은 목표가가 아니라 규칙으로 하세요. 대부분 익절을 이렇게 합니다. 10% 먹으면 팔자, 20% 먹으면 팔자. 이 방식은 초보를 편하게 해주지만 상승장을 통째로 놓치게 합니다. 대신 익절은 두 단계로 나누세요. 확정 수익용 일부, 추세 동행용 일부. 예를 들면 수익이 나면 일부만 먼저 줄입니다. 나머지는 트레일링으로 끌고 갑니다. 트레일링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히 말해서 고점에서 일정 폭 밀리면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수익을 도망치게 하지 않고 수익이 커지는 구간을 계좌에 남길 수 있습니다. 넷째, 물타기는 감정이 아니라 계획일 때만 하세요. 손실이 나서 더 사는 건 사실상 고통을 줄이려는 행동입니다. 원금 회복이 목적이 되면 투자는 도박이 됩니다. 물타기를 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더 사는 이유가 가격이 싸서가 아니라 내 원래 시나리오가 유효해서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 추가 매수는 늘 좋은 게 아닙니다. 추가 매수는 리스크를 올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추가 매수 횟수 제한을 걸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최대 3번까지만, 그 이상은 새로운 돈이 아니라 새로운 손실의 씨앗이 됩니다. 다섯째, QLD TQQQ는 체력 게임입니다. 체력은 멘탈이 아니라 구조로 만듭니다. 구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포지션 크기와 현금. 포지션이 크면 작은 흔들림에도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익절을 당기고 손절을 미룹니다. 정확히 처분 효과가 강화됩니다. 그러니 기준이 있습니다. 잠을 방해하면 과합니다. 하루에 앱을 10번 넘게 열면 과합니다. 가족과 밥 먹다가도 생각나면 과합니다. 그럼 줄여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금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하락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사람은 버티기만 합니다. 버티기만 하면 원금에 집착합니다. 원금에 집착하면 원금 근처에서 던지고 다시 위에서 후회합니다. 현금은 수익률을 깎는 게 아니라 당신의 뇌를 안정시키는 장치입니다. 여섯째, 매도 버튼은 연습으로 익히세요. 대부분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경험이 없어서입니다. 손절은 기술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작게라도 정해진 규칙대로 한번 해보면 그 다음부터 고통이 줄어듭니다. 처음엔 손이 떨립니다. 팔 하나 자르는 느낌이 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걸 통과해야 계좌가 안정됩니다. 일곱째, 기록을 남기세요. 기록은 감정을 줄입니다. 매수 이유, 추가 매수 이유, 매도 이유, 이 세 줄만 적으세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봅니다. 내가 진짜로 추세를 먹는 사람인지 원금 회복만 노리는 사람인지 이 기록이 당신을 들켜줍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반박이 올라옵니다. 손절하면 그 다음에 오르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손절이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 반박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손절에서 오른 사례만 기억합니다. 손절을 안 해서 더 크게 망가진 사례는 기억에서 지웁니다. 왜냐하면 아프니까요.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기억 선택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럼 손절 기준은 몇 %가 맞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말이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계좌 규모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종목 변동도 다르니까요. 대신 방향은 있습니다. 퍼센트 하나로 끝내지 마세요. 가격과 시간 두 축으로 만드세요. 시간이 들어가면 손절은 감정이 아니라 관리가 됩니다. 다음 질문. 수익이 났는데 계속 들고 있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면 어떡하죠? 그래서 일부 확정을 하라는 겁니다. 전부를 들고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수익을 키우는 구간을 놓치지 않으면서 심리를 안정시키는 방법이 부분 확정과 추세 동행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이 없으면 당신은 계속 빨리 팔거나 끝까지 못 팔거나 둘 중 하나만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질문. QLD랑 TQQQ 둘 다 사면 분산 아닌가요? 이건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둘은 성격이 비슷합니다. 둘 다 나스닥 계열 레버리지입니다. 분산의 느낌은 나지만
충격이 오면 같이 흔들립니다. 진짜 분산은 자산의 성격이 달라야 합니다. 현금, 채권, 금 같은 방어, 혹은 배당이나 저변동, 혹은 다른 섹터, 이런 게 들어가야 계좌의 숨통이 트입니다. 물론 공격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규칙과 현금이 더 필요합니다. 또 나옵니다. 저는 손절하면 다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을 분할로 하라는 겁니다. 한 번에 끊지 말고 2번, 3번으로 나누세요. 심리적 저항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 기준도 같이 정하세요. 예를 들면 재진입은 반등이 아니라 추세 회복 신호가 나올 때, 이렇게 정해두면 손절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수익을 확정하는 능력보다 손실을 관리하는 능력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은 시장이 주지만 손실 관리는 당신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LD TQQQ로 대박을 노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그 마음 압니다. 하지만 대박은 한 번의 급등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남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살아남는 구조가 없으면 당신은 늘 같은 장면을 반복합니다. 조금 벌고 빨리 팔고, 크게 물리면 오래 끌고, 원금 오면 던지고, 그 뒤에 오르면 배 아프고, 다시 더 자극적인 종목으로 가고, 이 루프가 투자자를 망칩니다. 이제부터는 딱 이렇게 해보세요. 매수 전에 매도 규칙을 적습니다. 손절은 가격과 시간 두 줄로 만듭니다. 익절은 일부 확정과 추세 동행으로 나눕니다. 추가 매수는 횟수 제한을 겁니다. 현금을 남겨서 뇌를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내 패턴을 들켜봅니다. 이 방식이 화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버는 주식은 도망치고 잃는 주식은 집착하는 그 오래된 본능을 계좌에서 실제로 꺾는 방법입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감정으로 매도하지 마시고 규칙으로 매도해보세요.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